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매매 사례는 늘 얘기했듯이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하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 안 뜬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고 들어주시고, 또 거래가 했다가도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그냥 지금 이 정도 금액에서 내가 의견은 어떤가 이런 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그래도 최근에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원에 있는 건물도 원래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됐었는데 드디어 하나가 됐습니다. 이태원 메인거리에 있는 건물이고 땅은 굉장히 작고 면적도 작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매매가도 그래서 50억 이내니까 굉장히 작죠. 이런 건물이 있었고, 이태원 메인 상권, 아니 메인길에 위치한 건물이고, 메인거리는 얼마에 팔릴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 이 가격에 팔린 겁니다. 워낙에 사실 서울의 메인 상권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더 좋아질 상권이다 보니까 사실 이태원에다가 건물 투자하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하신 분이 저는 괜찮게 샀다. 사실 이 정도 금액대에 이런 메인 상권의 건물 사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볼 때는 그래도 적절한 투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교대에 있던 건물인데 금메다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건물 중에 하나예요. 현재 건물이 용적률을 100% 더 받아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200%인데 300%를 받은 굉장히 좀 좋은 건물이죠. 두 개 층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통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교대역 역세권에 있고 전면에 도로도 넓었고 굉장히 깔끔하게 리뉴얼하기 좋았던 건물이고요. 주변에 임대 내역이 어떤데 그거랑 비해서 어떻다 라고 했던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서 한 임대를 맞추면 이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 이런 디테일한 사실 분석 잘했죠. 여기 담당했던 직원분께서 굉장히 임대 분석도 잘했고 디테일하게 재밌게 분석을 했던 건물이고요. 그래서 재매각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건물을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금액 조절 같은 경우를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이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도 딜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매도인이 개인이다 보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생각이.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그냥 계약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이 저 가격에 팔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라는 건 타이밍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도 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아쉬워. 근데 또 90억보다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랬습니다. 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등촌역에 있는 건물인데 올리브영 맘스터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등촌역 메인 상권에 있던 건물이에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사옥도 메디힐도 말고 사옥 있고 병원도 많고 나름 재밌는 동네인데 등촌역이 생기면서 이면도로에 아파트와 연결되고 있는 이 시장 쪽 라인에 상권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상권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좋았던 건물이죠. 66억.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이거 매입하자마자 바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요즘에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 아쉽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는 좀 내가 이자 걱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지역에 좋은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는 분들한테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솔직히 답이 나오나?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건물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위치는 맞지만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고 당장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건물은 도곡동 양재역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요. 실제로 양재역 상권을 제가 한번 투어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양재역도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역 중에 하나라서 양재역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이런 건물이었어요. 매도자들이 내보낼 수 있고 바로 지을 수 있는, 여기가 이제 SPC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대형 오피스 건물이 들어가 있고 크게 개발을 할 것 같은 이런 지역들이죠. 실제로 여기는 그냥 강남의 먹자 상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동네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동네 상권에 이러한 건물이고 사실 이 동네에 있을 때 제일 아쉬운 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은 정말 싸요. 6,900이면 이 동네 평당가 치고는 정말 가격이 싼데 조금 덩어리가 컸죠. 나중에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사옥용으로 짓는다라고 하면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상권이기도 하고 또 도로도 좁지 않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싸게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덩어리가 좀 컸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맨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지역에 맞는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매입을 할 때는 이런 규모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잘 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개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양재역이 참 재밌는 게 너무 상권이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 여기서부터 교육개발원 사거리까지 쫙 상권들이 회사 오피스 뭐 먹자 상권 이런 게 너무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양재역의 상권의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있긴 한데, 범위가 좀 넓으니까 하나하나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양재역 상권을 제가 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역삼동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괜찮게 생각했던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초등학교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강남역에서 이어지는. 요 라인이 뭐 재밌는 건물들이 많죠. 뭐 여기 커피 스미스도 있고, 여기 현우진 씨가 이제 매입했던 사례들도 있고, 장어덮밥 굉장히 유명했던 마루심에서도 이쪽 라인의 건물을 샀고, 아무튼 이쪽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오피스 대로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피스 대로변에 뭐 이러한 건물들이었죠. 여기도 오피스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고, 이제 제 임대로 들어가니까 임대료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실 지역 자체가 여기 대로변 굉장히 괜찮은 대로변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또 북쪽에 있는 강남역에 가까운 대로변이라 저는 조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래가 된 사례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리스백으로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뭐 내가 직접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는 잘 나가는 위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볼 수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잘 매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매각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다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볼 때 기준금리도 보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10년치 국고채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국고채 금리가 올 초에 비해 가지고 80bp 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가 올 초에 비해 가지고 대출받을 때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늘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확실히 요즘엔 싸게 사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매입을 하시거나 매각을 하시는 게 요즘에는 저는 더 적극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늘 문의 주시고, 뭐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 내 인스타로 DM 주셔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고 파이팅입니다.